네, 놓쳐서는 안 될 뉴스 빠짐없이 전해드리는 여기도 이슈 시간인데요. 나경철 뉴스캐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시간 괜찮았어요? 아주 뭐 선방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괜찮았어요. 네, 자, 첫 번째 이슈가 볼까요? 네, 지방선거 앞두고 도정은 뒷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6일 지방선거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물론 뭐 이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현직 의원들의 사퇴가 잇따르는 건 뭐 우리가 자주 봐온 일이긴 하지만 특히나 이번엔 경북 도의원들의 줄 사퇴가 도마 위에 또 올랐습니다. 도의원들? 예, 맞습니다. 지금 경북도 의원 수가 59명인데요. 네. 이 중에서 11명이 이미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를 했고요. 오호. 여기에다가 서너 명이 더 지금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서 이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럼 너댓 명이 지금 기초단체장 도전 의사를 밝힌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20%가 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네, 맞습니다. 상당합니다. 사실 이 공직선거법상으로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 사퇴 시한이 선거일 30일 전, 그러니까 뭐 이번 지방선거로 치면 5월 2일까지만 사퇴를 하면 되는 건데요. 네. 벌써부터 이렇게 사퇴 러시가 이어지는 게 이 정당 공천을 위한 경선 과정 때문입니다. 경선에 임해야 되니까. 네. 자, 지금 말씀드린 경북도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사실 경북 지역은 당에서 공천만 되면 그렇죠. 당선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는 공천 경쟁이 더 중요한 상황인 거죠. 물론 뭐 이 선거를 위해서 사퇴하는 것만을 두고 비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이것도 개인의 선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이들이 도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를 살펴보면 조금 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임기 중에 도정 질문 아니면 5분 자유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네? 의원들도 많다고 하고요. 마이크 잡아본 의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사례도 대부분이 조금 평균치를 밑도는 등 이 도정 활동을 충실히 했는가에 의문을 갖게 하는 수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혹시나 이 도의원 자리를 기초단체장을 위한 디딤돌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절에 발의도 안 해. 마이크도 안 잡아. 월급은 나와.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체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참 의문입니다. 이거 문호동 무임금 이거 그렇습니다. 넘어가죠. 두 번째 이슈는요. 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네. 최종 학교 졸업 후에 첫 일자리를 가진 임금 근로자 청년 중에서 정규직이 66.6%, 또 비정규직이 33.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의 1이네요. 딱. 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 시작한다 이렇게 답한 건데요. 예. 여기서 이 첫 사회생활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니면 뭐 가족 사업체에서 일하는 그런 경우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식 직장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일의 형태들이 포함이 된 거죠.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는 뜻일 텐데요. 네. 또 학교 졸업 후에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1개월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년은 그냥 취업 재수생으로 지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청년들 개인에게는 아주 좀 불안정하고 또 힘든 시간이라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요. 국가적으로 봐도 인적 자원이 낭비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뭐 모든 정부가 출범을 할 때 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국정과제로 내세우긴 하는데 네. 청년들의 고통의 시간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며칠 전이었죠. 우리나라 4대 학회 학자들이 공동 학술대회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가 좋은 일자리의 지속 가능한 창출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부디 좀 새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이제 고시네요. 남 얘기가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가죠. 자,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오전 9시부터 1시간 남짓 남았는데요. 네. 미국 최고권위의 음악상입니다. 그래미 시상식이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관심이 방탄소년단의 수상에 쏠릴 수밖에 없죠.
사실 지난해 좀 기대감이 컸었는데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미 어워드가 유색인종 또 비영어권 아티스트들에게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그래미 어워드는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을 했다고 해서 이 BTS의 수상 가능성에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빌보드 뮤직 어워즈 또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이어서 그래미에서도 수상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되는 거라서 오호. 더 큰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방금 인터뷰에서도 하태경 의원 뭐 병역 특례 문제 이야기하셨듯이 아직까지는 이제 재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틀 전이었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BTS 소속사 하이브를 찾아서 방시혁 의장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K-팝 산업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사실 뭐 수상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정치권이 단순히 좀 BTS의 성공에 편승하지 말고 우리 문화 산업에 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네. 이번 그 시상식 이 부문의 경쟁자들 정말 쟁쟁한 경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BTS가 오늘 어떤 낭보를 들려줄지 잠시 후입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숟가락 얹지 말고 네. 쌀농사니까 도움이나 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큰 도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